가 있어요. 네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라고 있는데 네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은 이론적으로 알아야 될 게 2개, 계산문이 2개. 흡부의 확률 모형이 있거든요. 그럼 흡부의 확률 모형은 이론적으로 알아야 될 게 3개, 계산 문제도 3개 이렇게. 그러니까 캔버스 11, 네일리 22, 그다음에 흡부 33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 가볼 건데 요 네일리라는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해요. 네일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이제 서울이 있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가 있고 여기에 천안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천안 이렇게. 그럼 서울의 인구가 1000만 명이라 해봐요. 1000만 명. 1000만 명 좀 안 되는데 1000만 명이 있습니다. 인구가. 그러니까 도시의 크기는 대부분 인구수로 나타나요. 인구수. 그러면 요 서울의 인구가 1000만 명이고 천안의 인구가 약 50만 정도 돼요. 50만 명. 50만 명입니다. 1000만 명이고 이렇게. 그러면 서울이 천안에 비해서 20배 더 커요. 10배. 그러면 서울에부터 천안까지가 만약에 10km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요. 10km다. 거리가 10km다. 그럼 중간 지점이 5km 지점이 될 거라고 이렇게. 그럼 내일은 뭘 연구했냐면 이 두 도시가 있으면 두 도시가 상권에 미치는 범위 이걸 연구한 게 네일리예요. 네일리는 뭘 연구했냐면 서울하고 이렇게 천안에 있으면 서울의 상권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다음에 천안의 상권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러면 서울하고 천안이 도시 크기가 똑같다고 봐요. 도시 크기가 똑같으면 서울의 상권과 천안의 상권은 이 중간 지점에서 딱 만난다고. 크기가 똑같다면. 근데 서울이 천안에 비해서 지금 몇 배가 커요? 20배가 커요. 그러면 서울의 상권은 어디까지 가려고? 멀리까지 간다고. 천안은 턱 밑에까지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천안의 상권은 멀리 못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기억할 거. 상권의 크기는 도시 두 개가 있으면 상권의 크기는 서울하고 천안이 있으면 서울에 가깝습니까? 천안에 가깝습니까? 천안에 가깝겠잖아요. 천안에 가깝게. 서울의 상권이 멀리까지 갈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상권의 경계는 큰 도시 쪽에 가깝게, 작은 도시 쪽 가깝게, 작은 도시 쪽 가깝게. 그게 첫 번째야. 물론 네일리의 소멸법 중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 봐요. 상권의 경계는 작은 도시 쪽 가깝게 결정된다. 이게 중요한 말 아니에요. 네일리의 소멸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이 말이에요. 이 말이 가장 중요한데 이게 이제 가장 시험에 잘 나와. 상권의 경계는 작은 도시에 가까이 결정된다. 이거는 그렇게 잘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상권의 경계는 작은 도시에 가까이 결정된다.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흡입력이라는 게 뭐가 흡입력이냐면 서울시가 주변에 있는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힘. 이게 흡입력이야. 자, 흡자를 생략하고 인력이라고 하거든요. 인력. 그럼 인력은 끌어들이는 힘이라고. 네일리의 소멸력 법칙은 어떤 도시가 소비자들을 끌어들이는 힘, 요 인력이 인자에다가 끌어들이는 힘. 그러니까 어떤 도시가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힘에는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법칙. 그래서 이걸 소매 인력 법칙 그렇다고. 그런데 그 법칙을 봤더니 도시가 크면 클수록 여러분들 끌어들이는 힘이 클까 작을까? 커. 우리 인천에 비해서 서울이 끌어들이는 힘이 훨씬 더 크다고. 서울이 인천에 비해서 4배가 크거든요. 인천 250만인데 인구가. 그럼 서울은 1000만 명이잖아요. 그럼 4배가 크다고. 그러니까 서울이 인천에 비해서 끌어들이는 힘이 훨씬 더 크다는 소리야. 그럼 어떤 도시가 주변에 있는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힘을 흡입력이라고 하고 그냥 인력이라고 하는데 이 인력에는 법칙이 있다는 거야. 그걸 레일리가 소매 인력 법칙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럼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이거라고. 자, 이론하고 계산문인데 이론 두 가지 되겠잖아요. 첫 번째 요 인력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작은 도시 가까이 결정된다. 요 이론은 요 두 가지고 계산문제도 두 가지야. 어떤 도시의 흡입률을 계산해봐라. 어떤 도시의 인구수를 구해봐라. 요거 두 가지면 끝난단 말이에요. 내일에는 여기서 벗어난 적이 없으니까. 그럼 다시 이제 흡입력으로 와서 인천이란 도시의 흡입력은 도시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흡입력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크기에 비례한다고 그래요. 크기에 비례. 예? 그다음에 인천의 도시 흡입력은 인천으로부터 멀리 있는 소비자는 끌어들이는 힘이 약해요. 그러니까 인천에 가깝게 있는 소비자는 끌어들이는 힘이 강하겠죠. 의미하셨죠?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 영종도가 인천에 가깝게 있는데 물론 크게 보면 영종도 다 인천이겠지만 그러면 영종도에 있는 사람들을 요 인천 도심에서 끌어들이는 힘이 영종도 가까우니까 이렇게 끌어들이는 힘이 강하단 말이에요. 근데 같은 이제 섬인데
영종도에서 멀리 있다고 맞죠? 여기. 인천에서 멀리 있는 섬은 끌어들이는 힘이 강할까 약할까? 약하겠죠. 약하다고. 그래서 어떤 도시가 인천이 주변 지역에 있는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힘은 인천의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소리예요. 요게 요 공식이 네일리의 소멸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그럼 요 자체가 봐요. 도시의 흡입력은 도시의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요거. 요 말이 네일리의 소멸법칙에서 이론적으로 가장 잘 나오는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나오면 옳은 말이고 요 비례하고 반비례를 자리를 바꿔주면 틀린 말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반반씩 내. 옳은 말, 틀린 말 반반씩. 옳은 말 4번 냈다 그러면 틀린 말도 4번 이렇게. 도시의 흡입력은 도시의 크기에 반비례하고 요 도시의 크기 대신에 여기다 인구를 줘. 인구. 인구가 도시의 크기를 나타내니까 그럼 인구에 반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비례한다. OX, X. 요거 하나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런 공식. 요 공식 우리하고 해봤잖아요. 공식 읽는 법. 그다음에 비례 반비례 요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근데 전혀 기억이 없죠. 꼭 안 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거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 할 테냐면 이제 기억이 없을 거라고. 그게 반복이야. 반복. 우리 수요의 가격 탄력성 하기 전에 또 분수식 이런 거 했어요. 요거 또 할 거예요. 이렇게. 걱정 말아요. 기억 없으면 또 한다고 이렇게. 한 번도 끝난 게 아니야. 한 번도 끝나면 시험장은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거라 이렇게. 이 공식을 하면서 이렇게는 비례고 이렇게는 반비례입니다 했습니다. 여기 적용되잖아요. 모든 분수식은 이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수식 외우는 거예요. 제가 이제 더 이상 말하면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끝내는 거예요. 이제 봐요. 네일리의 소멸력 법칙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론적으로 기억할 것은 어떤 도시 흡입력은 도시의 크기에 뭐하고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이 공식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 공식을 기억해야만이 이 문제가 풀린다고. 계산 문제가. 예. 그다음에 상권의 경계는 큰 도시 쪽에 가깝게, 작은 도시 가깝게, 작은 도시 가깝게. 여기 두 가지만 되는 거야. 어디? 집에 갈 때까지 기억이 있을까? 비례 반비례만 기억이 있어. 비례 반비례만. 원래 그런다고. 네일리도 기억이 안 나. 네일리도 기억 안 나고 비례 반비례만 그걸로 족한다. 그 다음에 보면 또 기억나고 이렇게 할 거라고. 그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를 풀어볼 건데, 계산 문제는 예, 제가 여러분 저 자료에 나왔던 거요. 27회 때 나왔던 것을 약간 변형시킨 거야. 27회 나왔던 거. 27회 때 나오고, 그다음에 허프는 28회 때 나오고, 허프하고 네일리가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나와요. 그러다가 몇 년 안 나오고 2, 3년 안 나오다가 작년에 네일리가 또 나와요. 그럼 네일리가 2년 연속 나오지 않거든. 작년에 네일리 나왔거든요. 그럼 여러분 시험에 나온다면 네일리보다 누가 나올까? 허프. 그렇지. 허프. 다 된 거야. 이렇게. 이 정도 하시면 된 거죠. 그러면 네일리의 소멸력법칙에서 계산 문제를 2개 물어본다. 이렇게 물어본다고. 도시의 흡입률하고 도시의 유인인구수. 인천이라는 도시의 흡입률, 요 시장 점유율이라고 그래. 그다음에 인천이라는 도시의 유인인구수. 인천이라는 도시가 주변에 있는 소비자를 얼마 끌어들이는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있으면 여기 이제 우리 천안이 아니라 인천으로 제가 예를 들었으니까 인천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다음 인천이라고 합시다. 인천 이렇게. 그럼 인천 이제 250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서울하고 인천 사이에 여기에 이제 뭐 부평 정도 있다고. 부평. 그러면 네일리가 연구한 것은 서울의 흡입력, 인천의 흡입력, 그다음에 서울시가 요 부평 사람들을 얼마 끌어들이는가. 부평이 만약에 부평의 소비자가 5천 명이다. 부평의 소비자 5천 명은 이 5천 명 중에서 서울로 몇 명이 가서 쇼핑하고 인천으로 몇 명이 가는가. 그럼 5천 명 중에서 4천 명이 서울로 갔다. 4천 명이 서울로 쇼핑 갔다면 그러면 서울의 유인 인구수는 4천 명. 요거 의미하셨죠? 예. 그럼 인천의 유인 인구수는 얼마? 1,000명. 이거 하겠다는 소리예요. 이거. 그럼 이 전체 서울하고 인천의 전체가 전체 힘이 100이다. 100인데 서울이 80이다. 그럼 인천은 20이겠죠. 20. 상권의 힘이 전체가 100이라면 서울하고 인천의 상권 힘이 전체가 100이라면 서울이 훨씬 더 크잖아. 상권 힘이. 그러면 서울의 상권이 80이다. 그럼 인천의 상권은 20이 되겠죠. 그게 시장 점유율이야. 그럼 이 사례에서는 서울의 시장 점유율이 몇십 퍼센트? 80%. 인천은 몇 퍼센트? 20%. 그러면 서울의 시장 점유율이 80%면 부평 인구 5천 명 중에서 80%만 서울로 간다는 소리예요.
그럼 5,000명에 80%면 4,000명. 나머지 1,000명이 어디로 간다? 인천으로 간다. 이거 하겠다는 소리야. 이거. 자, 그러면 레일리의 소멸 법칙은 이제 얼추 이해된단 말이지. 자, 그러면 계산 문제로 가볼게요. 계산 문제는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레일리의 소멸 법칙 이거 이 공식부터 어떤 도시의 흡입력은 도시의 크기가 뭐하고 비례하고 거리 제곱의 반비례한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계산 문제 가볼게요. 계산 문제 이렇게 줘요. 이렇게. 작년에는 여기서 약간 변형시켜서 약간 어렵게 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여기 이렇게 주면서 숫자만 바꿔서 나온 게 한 4번, 5번 돼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나왔는데, 예, 여기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제 A 도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림도 안 그려진다. 처음에 수업을 시작하면, 그러면 좋은 사람이 있는데, 오늘은 좋은 사람이 없네요. 여러분들은 계산 문제에 특화되어 있나 봐. 계산 문제라니까 여러분 눈빛이 막 밝아졌어. 요 A 도시가 있고, 이렇게 B 도시가 있습니다. 그럼 A 도시 크기, B 도시 크기 나와야 되는데 도시의 크기는 인구수로 나와요. 그럼 A 도시 인구수가 얼마입니까? 40만입니다. 40만 명. 40만 명이고 B 도시 인구수는 얼마입니까? 10만 명입니다. 10만 명.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자, 그러면 A 도시하고 B 도시 사이에 C 도시가 이렇게 하나 있네요. C 도시가. 이렇게. C 도시 인구수는 얼마? 5만 명이야. 5만 명. 그럼 레일리가 연구한 거 이겁니다. 두 도시가 있는데 그 사이에 C도시가 있으면 그럼 이 C도시 5만 명을 A도시가 몇 명 끌어가고 B도시를 몇 명 끌어갑니까? 그거 계산하라는 소리야. 이게 레일리의 소멸 법칙의 전부라고. 그럼 이제 A도시부터 해서 C도시까지 거리가 나와요. A도시부터 C도시까지 몇 킬로입니까? 10킬로입니다. A도시부터 B도시가 몇 킬로요? 5킬로예요.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그러면 요 A도시하고 B도시 사이가 15킬로죠. 15킬로잖아요. 그럼 A도시와 B도시의 도시의 크기가 똑같다면 상권의 경계는 중간지점이 되는 거야. 중간지점. 이해되셨죠? 그럼 이 사례에서 상권의 경계는 A도시 가깝게, B도시 가깝게, B도시 가깝게, 작은 도시 가깝게 했으니까 B도시 가깝게. 요거는 이론이고 이제 계산 문제는 두 가지 물어봐요. A도시의 흡입률, 요 흡입력하고 흡입률은 약간 달라요. 흡입률, 여기 시장 점유율이야. 그 다음에 A도시 유인인구수, A도시 유인인구수는 C도시 소비자를 A도시가 몇 명이나 끌어갑니까? 이거라고, 이거. 그럼 이제 A도시의 시장 점유율, B도시 시장 점유율인데 A도시가 끌어들이는 힘이 있을 것이고 B도시가 끌어들이는 힘이 있을 거라고. 이 두 개의 힘을 100이라고 봐요. 100. 만약에 100이라고 보고. 근데 A도시 힘이 80이고 B도시 힘이 20이다. 그러면 전체 힘은 몇이에요? 100이죠. 100. 이 80이 흡입력이라고 해요. 흡입력. 끌어들이는 힘이고. 그럼 B도시 흡입력도 이제 20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전체 흡입력은 몇이요? 100이죠. 그럼 A도시는 80이죠. 그럼 A도시 시장 점유율은 몇 퍼센트? 80% 되는 거야. 그럼 요 A도시 시장 점유율, 흡입률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A도시의 흡입력 플러스 B도시 흡입력. 이게 A도시, B도시 힘이란 말이에요. 이게 전체 힘. 그 중에서 A도시가 차지하는 비율이 A도시의 시장 점유율, A도시 흡입률. 시험은 시장 점유율 구해봐라 또는 흡입률 구해봐라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여기에 A도시의 흡입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봐요. A도시 흡입력이 80이고 B도시 흡입력이 20이야. 그러면 전체는 몇이요? 100. 그 중에서 A도시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이야? 80. 100분의 80. 80%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도시의 흡입률, A도시 시장 점유율은 A도시 흡입률하고 B도시 흡입률을 더해요. 이게 전체 힘이야. A도시, B도시. 그 중에서 A도시가 차지하는 힘은 A도시 흡입률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A도시 시장 점유율을 구한다고. 그러면 요 A도시 시장 점유율을 구하려면 뭐 먼저 알아야 돼요? A도시 흡입력을 알아야 돼. 근데 이 흡입력은 이 공식을부터 출발한다고 했잖아요. 요 공식. 그러니까 레일리의 소멸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이 공식이라고. 그럼 이 공식에다 대입을 하면 그럼 A도시 흡입력은 A도시까지 거리 몇 킬로? 10킬로. 10의 제곱. 그 다음에 A도시의 크기, 도시의 크기는 인구수 40만.
40만. 그럼 B도시 흡입력은 B도시가 거리 몇 킬로? 5킬로. 5킬로. 이렇게 5킬로. 그럼 5의 제곱. B도시 인구수는 얼마? 10만. 그럼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해봐요. 여기다가 대입. 요거 이제 지워버리고 대입을 해보자고요. 그럼 대입을 하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A도시 흡입력은 10의 제곱. 그 다음에 40만. 플러스 더하기 5의 제곱 10만. A도시 흡입력, B도시 흡입력, 전체 흡입력. 이 중에서 A가 차지하는 비율. A가 올라가야죠. 10의 제곱. 이거 40만. 됐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요. 40만을 10의 제곱. 10의 제곱은 10 곱하기 10. 10을 2번 곱한 거야. 그러면 40만을 100으로 나눈 거야. 요거 4천. 4천. 4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B도시 흡입력 10만을 5의 제곱 25로 나누면 이것도 4천. 그럼 A도시, B도시 4천, 4천이잖아요. 그럼 이것도 4천이죠. 4천. 그러면 8천분의 4천. 몇 퍼센트? 50%. 요거 구하라고 나온다고요. 시험 문제. 요거 구하라고. 그럼 A도시의 시장 점유율 흡입률은 몇 퍼센트? 50%. 그럼 B도시는 50%? B도 50%라고. B도 50%. A가 50이니까 B도 50이겠죠. 자, 도시의 크기만 보면 A도시가 흡입률이 훨씬 더 커야 돼. 도시의 크기만 보면. 근데 A도시보다 C도시까지 멀어요. 멀잖아요. 지금 이해됩니까? 도시의 크기만 보면 A도시 흡입률이 더 커야 될 건데 거리 때문에 50도 50이 되는 거라고. 그럼 A도시의 시장 점유율은 50%입니다. 요거 한다니까 이렇게. 그럼 B도시 시장 점유율도 몇 퍼센트? 50%.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그러면 C도시 인구가 몇 명인데? 5만 명인데 이 5만 명이 A도시의 유인 인구수, A도시로 몇 명이 가셔서 쇼핑합니까? A도시는 C도시 사람을 몇 명을 끌어들입니까? 이거라고. 여기에 유인 인구수. 그럼 C도시 인구수가 5만 명이네요. 5만 명인데 그런데 여기 사람수 구하라고 나오면 여기 문제에 단서가 있어요. 단서가. 보면 무슨 단서가 있냐면 C도시 인구는 5만 명인데 그 단서를 줬어요. C도시 인구 중 80%만 A도시, B도시에서 구매 활동을 한다는 거야. 여기에 단서야. 그럼 여기에 없다기 봐요. 여기에 없다기 봐요. 여기에 없으면 그러면 A도시 유인 인구수는 C도시 인구 5만 명 중에서 50%를 가는 거야. 50%. 그러면 2만 5천이 되는 거라고. 2만 5천. 이해되셨죠? 근데 단서를 준 거야. 뭐라고 줬냐면 C도시 인구 5만 명 중에서 A도시하고 B도시 쇼핑 가는 사람은 80%야. 나머지 20%는 A, B 안 가는 거야. 선생 그러면 A, B 나머지 20%는 어디로 가는데 그건 나가 알 수 없지. 요 단서가 있는 거야. 요 단서. 요 단서를 준다고. 요 사람수 구할 때 단서야. 커프든 네일리든 사람수 구하라 할 때는 단서가 나와요. 단서. 요 단서를 반드시 써먹어야 돼. 그러면 A도시 유인 인구수는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한다고. A도시 인구수는 C도시 인구수 곱하기 단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A도시의 시장 점유율. 그래서 시장 점유율 이렇게 곱해주는 거라고. 지금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A도시 유인 인구수를 구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A도시 유인 인구수는 C도시 인구수가 얼마고? 5만 명이고 단서가 몇 10%? 80%가 0.8을 곱하고 그러면 C도시 인구 5만 명 중에서 80% 4만 명만 A도시 아니면 B도시 간다는 소리야. 그 중에 50%가 A로 간다는 소리야. 그럼 여기까지 계산하면 4만 명. 거기에 50%가 2만 명. 2만 명이 A도시 유인 인구수. 그럼 B도시 유인 인구수도 몇 명? B도시도 2만 명. 50도 50이니까. B도시도 2만 명. 그럼 이 문제를 주면서 물어보는 거 이렇게 물어본다고. 어떻게 물어보냐면 자 이렇게 주고 나서 A도시와 B도시의 유인 인구수는 각각 얼마입니까? 물어본다고. 유인 인구수는? 그러면 각각 얼마냐? 2만 명씩. 그렇지 않으면 A도시의 시장 점유율과 A도시의 유인 인구수는 각각 얼마입니까? 물어본다고. 그럼 A도시 시장 점유율은 몇 퍼센트? 50%. A도시 유인 인구수는 얼마면? 2만 명. 이런 식으로. 의미하셨죠? 이거 전부야.
그러면 내일의 소멸 법칙은 그동안 시험에 출제했던 거 다 되는데 작년에만 약간 계산 문제를 조금 어렵게 냈을 뿐이라고. 그거는 지금 할 거 아니니까 이 정도가 전부입니다.